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이재명이가 대표 취임한 지 100일째 되던 날 어젠데요. 뭐 기자회견도 하나 안 하고 쓱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급박하게 쫓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보다 더 쫓기는 것 같은 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문재인이에요. 이재명이는 어쨌든 최측근들이 구속되고 이제 다음 순서는 이재명이다 다들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집단에는 방탄복을 한 2개 입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회의원. 근데 문재인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겨울 삭풍이 불면 헛 바지 저고리 하나 버텨야 될 그런 처량한 신세죠. 그래 그런지 이자가 자꾸 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뭐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양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서훈이의 구속으로 그동안 머리 쳐박고 있던 친문계 대깨문 이자들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면서 문재인 옹호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대깨문 대열의 맨 앞에 문재인이가 스스로 나섰어요. 4일날 뭐 서훈처럼 오랜 경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다시 찾기 어려운데 그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깝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만큼 문재인이가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징후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임종석이는 임종석이는 페북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 뉴욕 발언 때도 사과하지 않았다. MBC 전용기 탑승 배제했을 때도 사과하지 않았다. 아니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야? MBC가 사과할 일이지. MBC가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기 탑승이라는 배려에서 배제한 건데 이자는 세상을 완전히 거꾸로 보는 거예요. 또 158명의 참담한 희생 앞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그는 절대 사과하지 않았다 이랬는데 이자는 귀가 없나 눈이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같이 합동부장소에 가서 추모하고 사과 표명, 유감 표명을 여러 자리에서 했는데 도대체 귀는 뒀다 어디다 쓰고 눈은 뒀다 어디다 쓰냐고. 뭐 사과를 하지 않았대. 비겁한 사람은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미룬다. 이건 문재인이가 그동안 쭉 보여줬던 태도잖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 보복,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 정권이 출범도 하기 전에 윤석열 퇴진 집회를 시작한 건 누군데? 이 임종석이 이자도 문재인이와 함께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매우 큰 자입니다.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 이자가 다 저지른 것 아닙니까? 실무 책임자죠. 마치 이대준 씨 이 서해 공무원 피살, 학살 사건 관련해서 서훈이가 실무 책임자로서 구속이 됐듯이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의 실무 책임자 임종석 아닙니까? 구속이 예정되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이를 옹위한다고 나선 이자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지 앞가림 때문에 지가 감옥 갈까봐 겁이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문재인이를 앞세우면 감히 전직 대통령인데 지것들이 어떡하겠냐. 이리 생각해서 문재인을 앞세워놓고 뒤에서
자기 도망갈 구멍 파고 있는 거예요. 임종석이가 그렇고 박지원이가 그렇고 이낙연이가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출신, 문재인 청와대에서 뭐 비서관, 행정관 지낸 다음에 우르르 몰려나와서 국회의원 배치단 자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문계가 똘똘 뭉쳐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피바람이 불 거라는 우려가 크다. 이 범친문계, 범대깨문 한 6, 7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동안은 다 이선으로 후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월성 원전 1호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문재인이가 감옥 갈까봐,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 이런 걸로 감옥 갈까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문재인이 감옥 갈까봐, 북한 어민 2사람 강제 북송 사건으로 문재인이 감옥 갈까봐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감옥 가면 자기들도 다 때밀려서 감옥에 갈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쉴드 치느라고 문재인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친문계의 집단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들이 자기들은 이재명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파렴치범이고 뇌물받은 파렴치범이지만 자기들은 국가 경영을 하다가 생긴 일인데 왜 이거를 사법 처리를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재명이와 거리를 둬야 된다. 자기들이 가진 정치 역량을 이재명이한테 쓸 게 아니라 문재인이한테 써야 한다. 그래야 자기들도 보호받는다. 지금까지는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공동대응이 주된 방침이었지만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우리는 문재인을 살려야지 이재명을 살릴 이유가 뭐 있냐.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재명이 보호한다고 끌려다니다가 당이 망하면 우리는 문재인도 보호 못한다. 뭐 이런 생각들이죠. 자, 이 대깨문들한테 제가 한마디 합니다. 아니 알겠는데 당신들이 무슨 수로 문재인이를 보호해? 아니 무슨 수가 있어? 생각해봐. 송초로 울산시장 그거 내 30몇 년 직인데 이 사람 울산시장 만드는 게 내 평생 소원이라고 문재인이가 먼저 시작해서 청와대 10여 명의 이 비서들이 송초로 울산시장 만든 사건 아니야. 그럼 거기에 문재인이가 최종 책임자지. 자, 월성 원전 1호기. 아니 문재인이가 먼저 월성 원전 1호기 연구 중지 언제 됩니까? 라고 묻는 바람에 청와대 비서관이 산자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경제성 조작까지 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이 터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고. 문재인 아니야. 또 문재인이 스스로 자백했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자기가 모든 특수정보까지 다 살펴본 다음에 자기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일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문재인이가 최종 책임자지. 또 납북 이 강제 북송,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거 문재인이가 최종 결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2사람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냐고. 이게 문재인의 최종 책임이잖아. 또 김경수 지금 감옥 가 있지만 드루킹 사건. 어떻게 문재인이가 몰라. 드루킹을 김경수가 지휘해가지고 여론 조작해서 대통령 선거에 이겼는데 그걸 후보인 문재인이가 어떻게 모르냐고. 또 이 여론조작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문재인 아니야. 이 수많은 사건, 그 중에서도 국기를 문란한 사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국기 문란 사건이야. 이대준 씨 서해 피살 사건, 이걸 월북몰이로 뭐라? 그야말로 파렴치한 반인륜 범죄 아니야. 북한 어민 2사람 강제 북송시켜서 사지로 모은 거.
이거야말로 반인륜 범죄지. 울산시장 선거농단 사건, 선거를 완전히 뿌리째 흔들어버린 국기문란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약 사건, 에너지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 전반을 무너뜨린 사건 아니에요. 이런 중범죄를 한두 개도 아니고 대여섯 개를 저지른 문재인이가 무슨 수로 보호받냐고. 무슨 수로. 대깨문 국회의원들 60, 70명이 뭐 항의를 해? 뭐 스크럼을 짜고 문재인을 막어? 누울 자리 뽑고 누우랬다고. 이건 아무리 대깨문 배치들이 6, 70명이 아니라 6, 700명이 모여서 스크럼을 짜도 문재인을 막을 수가 없다. 문재인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 그 저지른 죄가 너무나 사악하고 잔혹한 범죄들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용서할 수가 없다. 당신들이 무슨 수로 문재인을 보호하냐. 괜히 모난 놈 옆에 있다가 정 맞지 말고 당신들 정치인생 생각하면 이재명과 거리 두는 것 이상으로 문재인과 거리를 둬라. 문재인 지키겠다? 그건 의리도 아니다. 그냥 양아치들 몰려다니는 거지. 그게 무슨 놈의 대의냐 말이야. 대깨문들 이재명과 거리를 두는 걸 100보 정도 둔다면 문재인이하고는 200보, 300보 거리 두는 것이 당신들의 안전에 좋을 것이다. 되지도 않는 일, 문재인 옹호하겠다고 양아치들처럼 몰려다니지 마라. 이미 새는 기울었다. 예, 오늘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